우리 신여분들은 요즘에 투자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증권 투자 상담사로서 일을 좀 오래 했죠. 지금 IMF 전부터 시작해서 뭐 금융실명제 때 그 전부터 해서 투자를 계속 해왔지만 진폭은 지금이 제일 셉니다. 뭐 15%, 10, 8%뭐 막음직이거든요. 뭐 참 이해는 가요. 근데 당시에는요 상한가가 뭐 6%막 이랬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기는 단순하기는 좀 어렵죠. 자, 최근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폭도 그렇지만 테마가 잘 형성이 잘 안 돼요.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우후죽순격으로 올라갔고 바이오다 그러면 바이오가 올라갔고 했는데 요즘에는 바이오 일부, 반도체 일부, 그 다음에 우선 해운 쪽 일부, 그 다음에 선박 쪽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운 쪽이나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 쪽 일부 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에너지 일부.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종목은 옛날에는 쌍둥이 투자라고 해서 A 종목을 살 때 B 종목을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A 종목 사면 그대로 B 종목은 지뢰밭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게 뭐 우리 탓은 아니고요. 시장이 못 믿어서 그래요.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종합주가지수는 그래도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서 놓고 볼 때 흐름은 나쁜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갭인 5,800선, 5,8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갭을 빨리 메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갭을 빨리 메우지 못하고 있어요. 갭을 빨리 못 메우고 있고,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이 일단 갭을 메우고 주가 반등의 모습이 나올 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전쟁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 때문에 원유 가격이 뭐 WTI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북해산 브렌트 이런 쪽에서 모두 지금 이제는 상승을 하고 있고 97달러, 98달러만 그러거든요. 가스는 빠졌어요. 한 2, 3%. 가스는 근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가스 누가 먹나? 근데 어찌됐건 간에 가스는 좀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500을 넘기지 못한 상태고. 일단 금리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의 압력과 뭐 지금은 저성장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압력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금리가 건드려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의 지금 현재의 금리 자체가 10년물 그 금리가 4.28인가요?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3호 지금 대출이 문제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다지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환매라고 하는 것이 3호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막혀 있어요. 원래 대출이 환매가 되는 게 몇 년씩 가요. 근데 뭐 일부 10% 정도 환매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방편의 모습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 있죠. 채권을 갖다가 유동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환매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우량한 채권에 대해서 유동화를 시키긴 하겠지만, 뭐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데 오히려요. 요번에 시행한 그 노란봉투법 있죠.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더 부담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다음 주죠. 다음 주에도 흐름은 이번 주와 비슷하게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지만 반전은 모색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전 모색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주가는 5,500선이 넘지 못한 상태에선 다시금 5,000원에 대한 그런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요, 일단은 종목별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종목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현재의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지금 통합으로 해서 애프터마켓까지 해서 10만 6,100원에 끝났죠. 지금 한 2.5% 정도가 올랐고, 그래서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꾸준히 올라와서 꾸준히. 요즘에는 원자력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대장이 이제 우리 기술인데, 우리 기술은 너무 많이 올랐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시니어 분들이 하기는 좀 괜찮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 지금 에너지 관련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제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리고 요번에 그 미얀마의 그 쌀 사업, 방앗간이죠, 방앗간. 그 방앗간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방앗간 사업을 요번에 접었습니다. 접어서 이제 팜유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는 뭐 가스 값은 좀 내렸지만 오늘, 어찌됐건 그 천연가스 때문에 투자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과 같이 고물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있어서는 앞서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환율 방어도 되고. 그래서 73,100원인데 현재 금액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기술주들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각각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PSK입니다. PSK 같은 경우는 전공정 업체죠.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좀 부진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다른 거 내려갈 때 얘 혼자 올랐어요. 4.9% 정도 올랐거든요. 금요일 날. 올라갈 때 보니까는 씩씩하진 않았는데 견고해요. 그래서 이제 64,200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지금 통합 금액입니다. 애프터마켓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HBM이라든가 후공정 쪽에 제조에 생산되는 그런 기자재를 만드는 코세스입니다. 얘도 2,700원이 올라서 10% 올랐어요. 올랐다가 많이 빠진 거죠. 28,200원. 그런데 코세스는요, 시가총액이 4천억대입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시장 컨센서스를 확 뛰어넘는 그러한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태에 있거든요. 딱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평균선을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균선 수렴을 하고 있으면 보통 수렴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하락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에너지는 응축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펨톤입니다. 역시 이제 HBM 후공정, HBM과 관련된 종목이죠. HBM의 여러 분야에 지금 현재는 펨톤이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서 상한가도 치고 그랬는데 고점 대비 하락률이 한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에서 요즘에 버티고 있어요. 금요일 날은 500원 내렸어요. 한 2% 정도 좀 넘게 조정을 했는데 조정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이쁩니다. 그리고 음선과 양선의 길이도 길지 않은 상태에서 막 널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불을 받으면 기술주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모습을 코세스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디자인하우스, 이제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종목이죠.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데 한 650원 내려서 1.3 정도 내렸습니다. 흐름상 추세가 계속 상향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생산보다는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계속 유리한 국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뭐 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 쪽에서는 대장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 종목군들 최근에 올라가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 올라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기술 수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코스닥 지금 ETF 쪽에 액티브 ETF 쪽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런 것도 있지만 특허라든가 이런 쪽도 이번에 좋은 소식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도 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유리한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주항공 종목이죠. 세아베스텔 지주입니다. 지금 세아베스텔 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 관련 종목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놓고 볼 때는 다른 여타의 종목에 비해서는 그간에 걸쳐서는 덜 올랐어요. 세아베스텔 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제 상황이었습니다만, 물론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서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지금 연관이 있는 1차 벤더 업체라든가 납품 실적이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HVM이라든가 이런 종목과는 좀 틀리긴 합니다만, 일단 납품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그런 종목인 것만은 맞습니다. 따라서 일단 세아비스 같은 경우에도 테마에 맞게 된다 그러면 우주항공 테마, 아직 왜 우주항공 테마가 살아있냐면 아직 공모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아비스 지주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했고요. 다음 주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8개 종목을요. 투자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저희가 좀 틀릴 거예요. 어떤 게 지금 보면은 틀리냐면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틀릴 것 같고요. 다른 종목군들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일단 보일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시가 무렵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가 약세를 보일 거예요. 약세 때 8시에 프리마켓 시장이 열릴 때 매수, 즉시 매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매수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지금 거래량이 적은 지금 펜트론이라든가 코세스 같은 경우에를 마이너스 4%, 3% 정도에 대놓는 거예요. 그럼 공포감에 실린 물량이 던져질 때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물량을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서 8시 20분, 30분 정도쯤에 매도하고 8시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9시에 시작되는 본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이 팔면 어떻게? 나만 그러면 조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 부담이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8시 30분 전에 매도, 그 다음에 9시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본장. 그렇죠. 근데 이제 거래가 정지가 돼요. 9시 30초까지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가 거래가 정지되거든요. 이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바닷물도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요동을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염분의 농도도 낮아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고기들도 많이 살기도 하거든요. 어떤 고기가 엮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매수에 들어가면 큰 하락세일 때 물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리고 월요일 날은 주 시작에는 약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시 반 넘어서까지도 고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V자형 반등의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0시 반 정도 고점이 나오거나 12시 반 정도의 고점이 나와요. 아니면 10시 반 고점 나오고 12시 반까지 주가를 쭉 뺐다가 다시 끝날 때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 초반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리고 12시 반 정도까지 주가가 오히려 계속 내려가면 12시 반 넘어서 매수를 하게 되면 후반부 무렵에 잡아당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시 반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단기 매매를 임하시는 것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인 면에서 이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매에 참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반도체 종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SK나 LG 같은
그런 자사주 소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지주사들을 사놓고 기다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매도 매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정 자신이 없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 자사주 소각이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도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대장주들도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결코 높은 지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독박의 시니어 주식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지금 돈 잃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어디 나갈 데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마음 편히 하시면서 정 어려우면은 현금을 계속 들고 있던가 아니면 주식을 들고 있고 거래를 많이 안 가져가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만 보여주면은 큰 탈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